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주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금융협의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선진 경제권과 달리 신흥국은 테이퍼링 과정에서의 파급 효과를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 내정자는 포스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 내정자는 서울 대치동 포스코 센터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과 관련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초부터 금융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가운데 4대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작년 한 해에만 16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금감원의 정기 비정기 검사에서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당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브랜드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따르면 삼성이 지난해 브랜드 인덱스를 조사한 결과 15개 국가 가운데 12곳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시티그룹 등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한몫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전일 200일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오늘 상승 시도를 하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55선인데요.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국내 양증시 오늘 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말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드리워질까요? 이 시각 지수 흐름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에 1060선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끝까지 1060선의 돌파 시도를 계속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현재는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2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19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가 소폭 줄었는데요. 9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기관은 현재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6억 원 순매수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은 8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출해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엿보죠. 코스닥 시장이 최근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520선을 향해서 전진 중입니다. 현재 0.19포인트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 이어나갑니다. 닷새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19억 원의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15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물량을 내놓고 있네요. 2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 이끌었던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강세 기조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권호준 사장이 현재 내정된 상태에서 기술 경영 혁신 기대감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1.28% 오르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전기료 요금 인상 기대감에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3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1% 이상 포인트가 빠지면서 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4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쉬어가던 홈쇼핑주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BS 홈쇼핑 동반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요. 동서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J E&M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1% 이상의 매물을 출혈내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이 강도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0.88% 오르면서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좋은 흐름 이어나갔던 메디톡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출혈내면서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방향속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수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좁은 레인지 안에서 박스권 장세에 갇혀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원 50전 내린 1,0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떠오르고 있는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주부터 살펴보죠. 전북 고창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해 오리가 2만여 마리가 살처분했다라는 오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AI 관련주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글벳도 12% 이상 올랐고요. 파루는 무려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 직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AI 발견이 이 비상대책기관에 발견된 것이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우는 종목도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닭고기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조류독감이 발생함으로 따라서 닭고기 판매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할인도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팜스토리도 4% 이상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무려 5%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모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예비 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좀 공기가 많이 탁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웰크론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KM도 2%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솔고바이오와 휘비체만 약간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서로 상호 비방하는 발언을 좀 중단하자, 좀 중단 제안이 나오면서 오늘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경협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도 4%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도 4%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도 찾아보죠. 일동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 녹십자와 적대적 M&A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제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3,6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라스미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94% 오르면서 1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 찾아보죠.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처분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올 바이오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억 원 규모의 공급 물량 계약 해지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요. 6% 이상 급락하면서 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급등 급락하는 종목까지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이슈를 딱 집어가지고요, 여러분께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는 남은우 멘토입니다. 오늘 남은우의 멘토 이슈 어떤 걸 가져왔냐면요, 실적 시즌이 들어왔는데요, 속지 말자. 난데없이 실적 시즌 속지 말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다. 뭐 속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인데, 나중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야기가 나가요.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제일 먼저 실적 시즌이 이제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요,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기업들 하나씩 체크를 하자면요, 제일 먼저 작년 1년 동안에 보면 LG그룹 주식들 전혀 못 갔거든요. 특히 이제 IT 쪽 계열 있죠.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너네들 돈 벌겠니? 하고 기대치가 낮아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때로는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더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미치지 못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요. 어떤 때는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것보다 좋더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기대치가 낮아진 LG전자, 이노텍, LG디스플레이 실적, 이번 가장 중요한 실적 시즌의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과연 이제 소재 산업재군들이 살아나나?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터닝 포인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조선주와 건설주의 실적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조선 건설주가 살아난다면 이 소재 산업재군 전반적으로 심리가 개선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건설의 실적을 꼭 살펴보자. 마지막으로는요,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실적과 환율 사이. 환율의 충격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요거를 어떻게 넘겨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 이 현대차 그룹들 어떤 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금은 환율의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격히 떨어졌던 타이밍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환율이 안정적으로 점진적이 하향한다면 이 환율을 뚫어내고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즌,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G그룹의 IT군들이 어떤 실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선이나 건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환율에 이겨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적 시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또 무엇이냐를 보면은요, 이거 4분기 이 빅베스에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빅베스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회계를 마감 지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요, 비용이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쪼개서 앞에 내질 않아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4분기 실적에요, 몰아서 내요. 일회성 비용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 이 해를 넘기지 않고 4분기에 몰아서 다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 연속 우리나라의 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4분기 항상 떨어졌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를 4분기 실적이 넣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손실이 나오겠네라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나오고 보면 200억, 300억씩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내용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보면 지금 중소형주만 1월달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는 뭐예요? 아직 큰 판은 안 짜졌다는 거죠. 이 큰 판을 언제부터 짜느냐? 바로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그래서 4분기가 끝나면 이제 지난 연도는 지난 연도고, 그렇다면 올해 14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새판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하고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뻥!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역시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실적 시즌에. 첫 번째는요, 실적 우려가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떨어진 종목들 굉장히 많죠. 이미 실적 우려가 과도하게 해서 떨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는요, 때에 따라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즉 어떠냐면 지금 건설이나 조선,
화학, 정유 이쪽 라인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치를 내놓잖아요. 그 추정치가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데서는 요거 100억 이익 낼 거야. 근데 어떤 군데에서는 마이너스 100억 나올 거야. 이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주가가 못 가요. 그렇죠? 안 좋게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좋게 나오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거든. 이 기업이 정확하게 실적이나 전망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속에서 불확실성이 큰 업종들이 최근에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인데 실적 시즌에 전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실적 시즌이 스타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이게 안 좋게 100억이 나왔던 좋게 100억이 나왔던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 제거됐다.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가자. 알겠다 그래. 나 이제 기존에는 도저히 너네 기업의 이 4분기 실적 예측을 못 하겠는데 발표했어. 그러면 이제 끝났네. 예측 안 해도 되네. 라고 변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불확실성 제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그리고 실적 우리가 너무 과도했던 종목들은 드디어 어떤 게 시작될까요? 안도 랠리가 시작됩니다. 휴, 이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그래서 좀 기분이 좀 괜찮아 편해지면서 랠리가 나는 안도 랠리가 전망된다. 첫 번째 말씀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지금 4분기 실적을 전부 다 보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요, 이합실하게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잘 안 해요. 오호. 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하냐면, 실적이 4분기에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은요, 연간 실적을 통째로 묶어서 발표해버립니다. 그래서 13년 실적, 전년 대비 매출액 얼마, 12년 대비 매출액 얼마, 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다,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 연간 실적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타났어. 12년에 비해서 13년 굉장히 좋게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1분기 좋았고 2분기 안 좋고 3분기 안 좋고 4분기 안 좋았다면 과연 1년 퉁쳐가지고 지금이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걸 챙겨보셔야 되냐면 3분기 분기 보고서, 그리고 4분기 1년 전체 나온 거에서 3분기를 빼주면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 궤적을 그리셔야 돼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이 궤적을 그리셔야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도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속임수에 속지 말자. 어디에 속지 말자고요?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발표하는 거를 4분기에 그대로 엎어가려고 하는 거를 놓치지 말자. 속지 말자. 그러니까요, 반드시 4분기는요, 4분기 따로 떼놓고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와 비교를 해야 될까요? 3분기하고 바로 지금은 전년비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전분기와 전년 4분기가 중요한데 이걸 노출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꼼꼼하게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챙기면 이제 우리의 대응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역시 이제 이 추세가, 이 기업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흘러가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이 실적의 이제 발표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제 14년 실적, 이제 13년 실적은 끝났어요. 그죠? 발표가 되면 끝나니까 과거는 이제 사람들의 눈에서는 멀어져 가게 돼 있고, 그렇다면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올해의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는 과거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치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래의 기대치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2시 20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특징주 와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시고 계신 박 PD의 드림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AS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사랑에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익숙한 얼굴이죠. 먼저 박정호 PD부터 모셔볼게요. 박 PD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정재훈 멘토님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재훈 멘토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호 PD님 한 주간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요? 네, 이번에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게 편차가 좀 심한데요. 저번 주에 이제 아쉽게도 그 현대 롯데를 100원 차이로 목표가 달성을 못한 관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치를 못했는데 이제 또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정재훈 멘토님이 지각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멘토님. 왜 늦으셨어요, 지금? 네,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고요. 종목을 좀 찾다가 보니까 일단 좋은 종목 좀 발굴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지금 따끈따끈한 분석 듣고 싶은데요. 네, 오늘 뭐 시장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1960포인트대 저항대를 좀 기록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앞으로 좀 당분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정호 PD의 지난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아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은 20%고요. 실리콘웍스와 매일유업, 현대, 로템, 하츠가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25%, 호텔 신라는 15% 비중이 놓여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아쉽게도 실리콘웍스와 매일유업이 부진합니다. 한 4% 정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과 호텔 신라는 1.4%씩 수익권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아쉽게도 목표가 근처까지 갔다가 100원이 모자라서 현재 다시 하락 중에서 한 0.5%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치의 수익률이 좋죠. 네, 5% 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4,000원 돌파하면서 15일에 7% 급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 PD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현대 로템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츠는 상당히 견조한 실적도 기대감 보여주고 있고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가장 아쉬운 건요. 네. 당연히 이제 제가 현대로템을 관심을 갖고 왔던 종목이라서. 네. 저번 주에 딱 100원 차이로 아쉽게 목표가 달성 못하면서 다시 매수가분으로 돌아왔는데, 정멘토님 이거 현대로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 일단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기 때문에 좀 압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그 부분들이지만 그 아쉬운 마음속에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 역시 멘토님이 이번에 하츠를 저번 주 금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편입했더니 역시나 우리 정멘토님 그 5%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하츠가 조금 조정을 받고 내려왔어요. 이거 하츠를 어느 정도 지금 불안한데 익절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까요? 하치 같은 경우는 일단 내수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8월 달의 고점, 이 고점 정도 자리대를 지금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추세대가 꾸준하게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져가도 좋은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단타를 좀 치려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최근 시장이 중소형주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등락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해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 멘토 그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네. 현재 이제 이틀째 이제 거래소 시장이 이제 60선을 향해서 지금 전진 중이잖아요, 코스피가. 네. 그럼 그때 말씀하실 때 이제 코스피가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코스피가 이 정도는 바닥으로 봐도 될까요? 현재 부분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 바닥은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진바닥은 아직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1932하권역으로 한번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하락의 목표치만큼 일단 빠져 내려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좀 더 밀릴 그럴 가망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21선에 대한 이 안착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자리대가 60포인트대에서 70포인트대 이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를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결국은 넘어가려면 삼성전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함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 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 힘이 없었고 코스닥 종목 랠리로 좀 꾸준하게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아마도 올해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코스닥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멘토님 요즘에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보면 대형주들이 뉴스에 바짝 올랐다가 또 다음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지루한 느낌도 있고 해서 지금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종목을 보시면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업종을 볼 때 실적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기업의 어떤 지금 실적은 안 좋아 향후에 가치를 봐야 될지 참 헷갈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실적을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이거를? 예, 일단 향후의 가치가 상당히 좀 좋다. 지금 현재 가치가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에 주식을 매입하는 가치 투자자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대부분 대형 섹터들의 실적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일단은 예상치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줄줄이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 시장은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결국에는 2분기, 올해 2분기 정도 때부터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나마 대형 섹터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봐야 되고, 봐야 될 부분들은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도 좋겠지만 이익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느냐, 그 증가 폭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렇다면 코스피 종목들 중에 거래소 시장 종목들 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요즘 낙폭과대주가 살짝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래소 시장 낙폭과대주를 봐야 될 시점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 같은 경우 삼성 전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고, 여기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크게 수익이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957선으로 현재 한 0.23% 정도 포인트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계속해서 518선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31% 하락 출발했다는 중국 증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종목 AS 받고 싶습니다. 매일 위협 정말 정재훈 멘토님과 궁합이 안 맞나 봐요.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고 너무 안 맞아요, 있고 궁합이. 4분기 실적에 또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뭔가 드릴 말씀이 네. 너무 궁합이 안 맞는 것 없다가도 같아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바닥 나왔고요. 전날에 보게 되면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3월달 정도에 실시할 것이다라는 중국 쪽에 좀 기사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3,800원대에 매수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42,400원대에 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2% 조금 넘게 손실권역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실리콘웍스입니다. 멘토님, 네. 잠깐만요. 근데 매일요, 네. 전 좀 무섭거든요. 한 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섭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솔직히 이거 좀 무서워요. 이제 매일요. 매일매일 무섭습니다. 지금 매일.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5번 얘기했어요. 예, 매도하고 싶으시면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더듬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기간은 반등을 일단 주려면? 우선적으로는 봐야 될 부분 3분기 때가 아니라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도 이제 지지라인이 여기 딱 20주와 60주선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뭐가 겁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봉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241선이 좀 저 지지를 받고 있고 하락에 대한 마디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고요. 지금 기존의 보유, 신규로 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 자리대에서는 뭐 부담 없이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멘토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멘토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중국 수혜, 매일료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멘토님이 지금 매일료를 포함해서 이제 월요일날 중국 GDP 발표가 있잖아요. 혹시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료도? 뭐 지금 정책에 자리대에서 관해서. 수혜를 받는다 뭐 한다 그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GDP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뭐 7%에서 8%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될수록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도 한 7% 정도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 성장 쪽뿐만 아니라 내수 쪽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똑같죠. 그럼 결국엔 중국 쪽에서 내수주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일유업도 내수 섹터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걱정 안 같습니다. 합니다. 네, 아직 중국 GDP 걱정하는 그냥 개인 투자자 개미예요. 개미 투자자에게 조언을 네.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AS를 받아볼까요? 실리콘웍스도 한 4.3% 정도 손실권에 놓여 있어요. 예, 이 종목 진짜 지겨운데요. 네. 이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겹습니다. 근데 올해는 분명히 이 종목이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올 한 해 동안에 급등을 했거나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박스권역에 진행이 됐고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간 가격대를 딱 보게 되면 약 한 22,000원대 후반권역이거든요. 지금 이 26,000원대에서 그 다음에 거의 2만원 이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중간 가격인 22,000원대 중반 가격으로 안착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이탈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쪽 그리고 LED 쪽 이런 좀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느 승패에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다소 지루한 부분들이 있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멘토님 저번에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를 제가 공포심에 의해서 멘토님이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날아가네요. 역시나 장투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분이 맞다는 걸 이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이틀 전에 상한가에 한번 가고 어제도 강한 반등을 줬었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 혹시나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향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한스바이오메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을 만한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신고가의 영역까지 좀 들어왔습니다. 이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재료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즉 성장성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막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FDA 승인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메디톡스와의 계약도 체결했죠. 아마도 페이스리프팅에 대한 부분들도 조만간 좀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메디톡스와의 OEM 방식으로 같이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꾸준하게 큰 폭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시장까지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전날 이 FDA 승인이 떨어진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승인, 그 뼈 조직 부분들에 있어서 승인이 떨어진 건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일 겁니다. 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거는 2만 원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좀 보고 있으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AS를 받아보고 싶은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대한 또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긴 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내려야 되나요? 계속해서 봐야 되나요? 네, 호텔 신라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네.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뭐 강보합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잘라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뭐 7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호 PD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하치입니다. 정주 멘토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주셨죠. 하치 5% 수익권을 얻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등락이 없는 상황들이니까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져가자. 그리고 저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하츠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이제 날로 박정호 PD가 들고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네. 일단 많은 또 고민을 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또 신종호가 나오고 있죠. 전차원단이 아닌 조금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조선주들이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요즘에서 4분기 실적 우려감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구간을 매수 시점으로 잡아서 오늘 한번 이 대우조선해양을 관심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조선주들 가운데서도 작년 대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도 낙폭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2013년도에 지금 수주가 한 136억 불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이제 2014년도에는 그 150억 불 정도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14년도에 화두가 되고 있는 LNG선이라든지 FLNG선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또한 또 견조한 수주 실적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매출 증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한번 관심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우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뭐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섹터 중에서는 1순위 종목이 현대미포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삼성중공업, 네 번째가 현대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각 틀립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벌크선 쪽으로 좀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그 다른 쪽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죠.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그런 한 번쯤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뭐 조선주 중에서도 몇몇 종목군들, 그다음에 유틸리티 섹터들, 그다음에 금융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빠지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면 조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골라 오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대우조선해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현재가도 괜찮은 현재가 제가 이제 원래 현재가부터는 잘 매수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네.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7,1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37,000원 이하권역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6,800원 정도에서부터 36,000원 정도대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조금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어요. 38,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목표가 38,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500원 정도만 더 상향을 할게요. 38,500원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거든요.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목표가는 3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3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정재훈 멘토님 지각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찾아오셨나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목이 지금
만약에 박정호 PD의 종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7종목이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종목 수를 많이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나 이런 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올해 보게 되면 LED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거든요. LED 섹터나 전자결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됩니다. 매매 팁이라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눌림목 포인트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럼 타고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때 첫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11선 부분까지 조정이 왔을 때 첫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11선 부분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러한 패턴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승하고 나서 11선 조정까지 받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냐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어떤 종목이냐면 TPC 같은 종목군들이죠. TPC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날이 캔들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날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횡보를 해주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패턴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한번 캔들의 차트에 대한 모습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또 가격적인 전략까지 받아봤는데요. 북한이 30일부터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미연합훈련, 키리조벌 같은 훈련을 거듭 중지하라고 촉구하자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재훈 멘토님, 남북 경협주나 방산주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 네. 참 상당히 막 급등나게 좀 나왔었을 네. 겁니다. 근데 저게 사실 전날 저녁 때 좀 나왔던 그런 기사였거든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종목 하나만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이화 전기나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보면 이게 원래는 거의 상한가까지 막 기록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 강보합세 그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점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안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좀 화합을 해놓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하겠다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결국엔 테마성을 드리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로만손 같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 관여하지 말고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재훈 멘토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호 PD님, 대우조선해양 편입 여부 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우조선해양 편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가격대에서 편입 비중 10%로 대우조선해양 박정호 PD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박정호 PD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멘토님, 아까 그 남북경협조 얘기 나와서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제 그냥 점심시간에, 왠지 이맘쯤 되면 조류 독감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글벳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름이 아니라 또 이상하게 오늘 또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해서 AI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슈 터져도 예전처럼 강세를 보이진 않는데, 특이하게 이 조류 독감 관련주는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뉴스 기사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뉴스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에서 항상 상한가를 가는 건지 뉴스에 정말 궁금하거든요. 팔아야 됩니다.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글벳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물렸겠죠. 일단 오늘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면. 근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있어요.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류독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했으나 결국에는 큰 폭으로 밀려내렸다는 얘기죠.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놓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맘때부터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황사,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한 그 테마성의 종목군들을 본다라면 미리미리 조금씩 선침해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충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한테도 해주시고 한번 뭐 이런 충고 한마디 해주시죠. 종목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충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계속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계좌가 쪼그라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리 급하게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선취매 하신 분들만 수익을 좀 누려보자 이렇게 정재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한 종목을 포함해서 박 PD의 드림하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이 20%로 줄게 되죠. 대우조선해양은 10%씩 담겠습니다. 실리콘웍스와 매일유업, 하츠 각각 10%씩 담겨 있고요. 호텔신라 15%, 대우인터내셔널 2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코멘트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웍스와 매일유업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유 관점을 주셨고요. 현대로템은 0.5% 아쉽지만 입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가는 말에 올라탔었죠. 1.4%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이렇게 홀딩 관점을 주셨습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는 하츠죠. 하츠는 5% 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3,800원 정도의 매수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조금 더 수익을 누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새롭게 박정훈 PD의 관심 종목이었죠.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36,000원에서 36,800원까지, 목표가는 38,000원까지 비중 10%로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과 또 핫텐의 담당 PD죠. 박정훈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17일 핫텐이었습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